네, 보신 것처럼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 불법 유흥주점에 태워달라고 수행기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형태 때문에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이 백화점 사장은 방역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제기된 현대백화점 사장 갑질 논란, 앞서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었던 LG전자 임원 갑질 의혹과 이번 폭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주체만 LG전자 임원에서 현대백화점 사장 A씨로 바뀐 겁니다. A씨 역시 집합금지 기간 무허가 유흥주점을 수차례 방문했고 이 과정에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있기 전부터 수년간 해당 업소 방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일상화된 추가 노동에도 수행기사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불투명한 창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한 겁니까? 네, A씨가 자주 방문했던 유흥주점은 서울 논현동에 있습니다. 예. 현장에 가보니 안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내부도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하게 처리돼 있었는데요. 주변에도 최근 가게가 영업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여성들이 문 앞에 나와 손님들을 배웅하거나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 오가는 모습을 봤다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이곳은 지난해 8월 단속에 적발돼 한 달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적발 사유가 유흥 접객원 고용이었다면서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의 운전기사 녹취를 보면 코로나에는 안 가겠지, 징글징글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남아있는 위치 기록과 통화 기록 그리고 또 수행기사 증언 등을 토대로 출입 시간과 날짜를 확인했는데요. 취재 결과 업소는 최근까지도 영업을 이어나갔고 A씨 역시 이곳을 계속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달 확인된 것만 4차례입니다. 유흥업소 출입이 금지된 기간에도 수십 차례 이곳을 방문했고요. 집합금지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100여 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것이 다양한 기록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쳐다보고 듣는 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이거 뭐 월요일이든 뭐 화요일이든 뭐 이거 일주일에 두세 번을 날만 까는 거는 그건 솔직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 전부터 지난달만 해도 4번 방문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렇게 불법 유흥주점을 갈 때마다 수행기사에게 운전을 지시하고 또 새벽까지 대기하게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갑질 논란의 핵심인데요. 예. 회사에서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어김없이 유흥주점을 찾는 A씨 때문에 수행기사들은 길에서 하염없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사적 유흥 때문에 새벽까지 길에서 대기해야 했던 건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부염 등 병을 얻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 또 겨울에 그럼 보세요. 밖에 대기할 데가 없어요. 차갑게 차에서 2-3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데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참 이게 언제까지 오겠다 정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냥 차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답답할 텐데 이게 도의적으로도 당연히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집합이 금지된 기간에도 A씨가 수차례 업소에 드나들었기 때문인데요. 방문 때마다 밤 10시가 넘도록 유흥을 즐겼다는 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LG전자 수행기사 갑질 논란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일을 시켜 고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 역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 늦은 시간 또 새벽까지도 이렇게 근무를 한 건데 이렇게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수당은 제대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행기사들은 현재 파견업체와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주당 15시간, 월 66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행기사들은 주당 평균 40시간, 월 평균 160시간의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다고 말하는데요. 포괄임금제 방식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은 더 받지 못했고 월급도 늘 300만 원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예, 포괄임금제라는 게 이제 야근이 작기 때문에 미리 고정급여에다가 임금을 더해 주는 건데 그런데도 이 포괄임금제 이 법적 한도에서는 더 넘어선 근무를 한 건 아닙니까? 네, 실제로 더 넘어선 근무도 있었고요. 따라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초과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경우를 가정하고 도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임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수행기사 노동시간 산정이 왜 어려운지 의문이라면서 수행기사는 포괄임금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대백화점 측에서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YTN 취재가 시작되자 A씨도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 사장은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부분도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LG전자 측의 어떤 수행기사 갑질 문제 보도를 해드렸었고 이번 주에도 있었고요. 드러나지 않은 갑질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손봐야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 포괄임금제 부분은 당장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정도로 광범위해졌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포괄임금제 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로 예정했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는 지금까지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논의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포괄임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만큼 단기적인 단속 강화를 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제도도 문제겠지만 수행기사를 대한 이 인식, 또 기업 문화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복되는 갑질 논란 아래에는 수행기사를 조금 낮은 하대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수행기사들은 임원이나 기업들로부터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을 그만뒀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임원이나 임원의 가족 등이 전화를 걸어 운정을 지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수행기사가 누구인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행기사를 동일한 직원이 아닌 운전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한 갑질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 김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